학습적인 면은 우리가 뛰어난데 다른 쪽면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 이제 2018년 생기부 기재 요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크게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괜찮으시죠? 뭐 큰 건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년에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올해는 작년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글자 수 약간 추정이 있는데 그건 별거가 없고요. 그 다음 수상실적 기재가 사전 등록된 결혼생활 기재한다. 사실 중등부는 수상실적이 삭제되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고등부 쪽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2019년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지금 검토 중인 아닌데 어떤 식으로 가냐면 수상 경력을 항목 자체를 삭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리를 높이면 허밍이 되고 네,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를 좀 너무 낮췄다. 네, 꺼졌는데. 네, 수상경력 항목 자체를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창체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율동아리하고 소논문 기재죠. 어머님들이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쪽 굉장히 원샷주의가 가는 거죠. 술도 원샷으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제가 생기면 정부나 우리 쪽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래 그러면 없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도 그러시잖아요. 애가 학원을 다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죠? 다니지 마 그러잖아요. 그럼 학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학습 방법 어떻게 하면 어떨까?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학원 끊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다시 돌아가요. 한 3개월 후 되면 아빠가 이제 슬슬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점차적으로 기세등등하게 놀기 시작해요. 그럼 어머님들이 중간에 이제 중재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다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학원을 이렇게 가시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은 올해 뭐 그다음에 작년 뭐 이런 한 수년간 계속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정부에서 생각한 게 뭐냐? 그럼 문제 많으니까 없애면 되겠네. 근데 없애면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뭐냐면 자소서 추천서를 또 폐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소서는 왜 문제가 많냐면 자소서를 꾸미는데 저희도 그렇죠. 면접 대비반이 있어요. 그 면접 대비반에 가면 선생님이 플러스를 잡아주시거든요. 자소서를 어떤 식으로 기재하는 게 낫다고 써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떤 식으로 기재하는 거에 대한 요령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추천서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호불호가 막 갈려요. 이게. 어떤 면에서 호불호냐면 선생님 어떤 굉장히 열성적인 선생님은 우리 애를 어느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추천서를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겠다. 사명감이 굉장히 투철하세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야 이걸 내가 왜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잡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전교조 힘이 세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더 영향력이 있냐면 잡무가 늘어난다는 점.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면 지금 민주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 여론이 뭔가 안 좋다. 그럼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요.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머님들도 추천서에 대해서 불안을 많이 갖고 계세요. 추천서는 밀봉이 돼서 볼 수가 없어요. 행동 특성은 나이스에서 내가 어느 정도 1, 2학기가 다 확인이 가능한데 이름의 자소서, 추천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썼는지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굉장히 신뢰하면서 내가 추천서를 써주세요 그러면서 맡겼는데 선생님이 실제로는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대요. 그래 너 이제 한번 당해봐라. 대학 당국에서 딱 열어보면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이거 추천서 진짜 쓴 거 맞나? 이게 추천서야? 이게 뭐야? 이런 데서. 학생부에는 그냥 그대로 평이하게 좋은 얘기 많이 써 있는데
추천서를 딱 열어보니까 선생님이 상기의 학생은 위 대학에 전혀 맞지 않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불만이고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잠 못 일어난다고 불만해요. 그럼 어떻게 돼? 개선이 아니라 없애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빼고 저걸 빼고 다 빼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면 학생부가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야, 그럼 문제 있다고 다 빼버리면 도대체 학생부를 뭘 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입당국이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미국 모델로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교육부 관리들은 대부분 미국 쪽에서 한 90% 이상의 연수를 받거나 석사, 박사학위를 거기서 다 받았어요. 대부분. 그럼 미국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모든 모델이 뭐냐면 일본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가는 거예요. 학생부의 틀은 우리가 처음에 교육부에서 만들 때 모든 공기관의 조직과 모든 형식적인 것은 일본 쪽에서 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 틀이 그대로 있는데 내용면은 계속적으로 미국 걸 수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식적인 것도 미국 쪽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미국 쪽에 보면 학적 사항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없어요. 자격증 없어요. 진로 희망 없어요. 창체 없어요. 그럼 있는 게 뭐야 보니까 인적사항. 얘가 누구누구 아들이다 이거. 그 다음에 출결은 당연히 다 기록을 하죠. 혹시나 얘가 빼먹고 그러지 않나. 이거는 어느 나라나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학생부나 이런 쪽에서는. 그 다음 창의 체험 활동 그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에세이 자기소개서에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교과 학습은 어느 나라나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 미국은 들어가요. 미국은 들어가요. 행터 미국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각한 게 그래 이걸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미국 쪽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수상 경력 없어도 창체 없어도 심층 면접에서 미국은 대학들은 다 면접을 심층적으로 하니까 거기서 대학마다 무슨 면접의 기법을 동원해서 하면 되지. 그 다음에 교과 학습할 때 이런 건 내신하고 SAT를 같이 섞으면 되지.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내신 플러스 SAT가 수능이잖아요. 섞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되겠지라고 생각했으면 이걸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항상 이제 이런 식이죠. 나중에 되면 올해 카이스트 일반 전형 면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수학 두 문제 나오고요. 과학 두 문제 나오고 영어 두 문제 나왔어요. 영어 두 문제가 나왔어요. 진짜 영어 면접으로 나왔어요. 그럼 영어 면접 문제가 뭐냐면 CPR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친구에게 영어로 CPR을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CPR을 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 제시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그걸 그대로 지문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하든지 아무튼 얘기를 해야 돼요. 수학, 과학, 제시문 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2가 지금 대입되는 어떤 식으로 제가 보면 바뀔 것 같냐면 선택 과목의 심화도에 따른 세특과요. 그 다음에 독성 능력이 같이 들어가고요. 선생님의 행특이 학생부의 주된 게 돼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올해 8월에 이게 수능 개편안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근데 그 전에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이 교육감 선거에 따라서 또 정치적인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항상 정치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어머님도 옷 하나 입으려면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로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고교 학점제 도입인데요. 이게 교육부에서는 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입을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나머지도 다 했고요. 교육부와는 2022년에 전면 도입하는 거고요. 고교 학점제를. 서울시는 2019년입니다. 내년이에요. 그럼 내년이면 올해 중3부터 적용된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마포나 그 다음에 명덕고등학교가 이게 과학중점거예요. 그럼 과학중점이 되면 심화학습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물리2, 화학2, 생물2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융합 과목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마포나 명덕이 좋은 게 자기네들 학생들만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거점 학교라고 지정을 해서. 그럼 근처에 있는 다른 학교, 명덕여고, 그 다음 뭐 다른 학교, 명덕예고도 바로 옆에 있어요. 얘네들은 자기들 쪽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들으라는 거거든요. 들으면, 그럼 명덕예고 애들이 예전에 참 문제가 생겼던 게 외고를 들어와서 의대를 간다는 거잖아요. 설립 목적과 전혀 맞지 않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와서 생물2를 바로 옆이 마포고등학교거든요. 길하는 건데. 마포고에서 듣는 거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제한을 어떤 식으로 그래요? 특목고는 거점학교 대상에서 제외. 헌법 소원 들어가요. 제한을 그런 거잖아요. 딴 학생들은 다 들으라고 그래놓고 너는 특목고니까 들으면 안 돼. 브레이크 걸어버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 중에 하나예요. 이상적이긴 굉장히 이상적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잘못하면 외고 쪽에 이과계열 애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인문사회계열의 과목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과계열 우리 쪽에 부족한 건 딴 학교 가서 다 보충을 해. 그리고 그쪽 학교에서 평가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절대평가까지 돼버리면 이제 다시 외고 가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문이과 상위권 애들이 자사고 쪽을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그쪽에 가야 일단 학습 분위기가 잡혀라고 생각해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외고보다는 그쪽이 더 많으니까. 근데 문제가 거기를 가게 되면 문과 애들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30% 애들이 70% 텀에 있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전국권 자사고든 일반 자사고든 간에 인문계열 학생들한테 사실은 조금 안 좋은 학제예요, 이게. 그럼 외고를 가는 게 좋은데, 근데 외고를 가니까 불안한 게 뭐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얘가 가서 내가 문과 이쪽 과목을 막 듣다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엄마 아빠의 압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옆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먹고 살면 이과야. 그래, 이과 가는 게 좀 편하대. 들어가는 게 좀 쉽대. 이런 얘기를 막 듣게 되거든요. 그럼 마음이 바뀌어요. 야,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대책이 없어요. 재수해야 돼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에서 과목 쪽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수능에 대비할 만한 그 과목이 별로 없어요. 이과 쪽에. 그러다 보니까 재수를 하는 방법밖에는 아니면 전학을 일반고로 오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도입되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냥 외고 가서 편안하게 딴 과목 다 듣고 그래서 아마 이건 제가 보기에는 도입하는데 앞으로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벌써 연구학교가 54개가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실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22년 교육보안을 보면 K목과 연계를 시키자 이런 쪽이 안이 나와 있어요. K목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학에서 교수들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개론 쪽에 강의를 하는 거고 EBS 강의는 과목별로 하는 거죠. 수학, 영어. 그럼 이쪽에서 뭐냐면 재생의학이란 무엇인가, 재활의학과 물리의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식의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해요. 그 대학에서 하는 강의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걸 들어서 평가를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그래서 그걸 갖고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BS에서 K목으로 넘어가자 이제 교육부 아닌데요.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되면 외고라고 특별히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래서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주요 대학의 입학 전형은 이제 종합으로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도 아닐 것 같아요.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보조적으로 보는 게 인성. 이렇게 학생부 종합이 제일 근본적인 3분의 2는 학업적성. 그 다음에 전공과의 연계성. 플러스 얘가 인간성이 괜찮은가? 약간. 대학의 속마음은 인간성 나빠도 돼. 뭐 그거죠. 우병우가 인간성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박근혜가 인간성이 좋아서 서강대를 갔겠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게 인간성이 어떻게 지표로서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내가 야 너는 이런 상황에 남을 도울 거야 안 도울 거야? 남 도울 거예요. 근데 마음속 깊은 데는 내 걸 먼저 해야지 뭐 남을 도와. 그거 알 수 없거든. 그러면 확실하게 지표로 날 수 있는 것은 학업 역량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의 기본은 학업 역량입니다. 어머님들은 인성, 리더십 막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학업 역량이 없는 리더십은 허상이에요. 허상.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실제적으로 수능을 조금 바꾼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양대가 학종을 학생부만 보잖아요. 자소서, 추천서 안 봅니다. 그럼 이게 미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죠. 한양대 학종 특징, 뭐 수능 최저 기준은 대부분 없애는 추세고 자소서, 추천서가 없고 학생부를 100%를 본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학교인데 이게 천차만별에 11장에서 34장까지 나오고 수상시 5개에서 95개까지 나오고 봉사활동도 19시간에 538시간까지 나오고 내신 등급 1에서 5.4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부를 위주로 해서 보니까 면접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이다 그랬어요. 와, 면접도 안 보지. 자소서도 없지. 추천서도 없지. 근데 이렇게 훌륭하게 뽑아내요. 어떤 식으로 교과 전형을 보니까 자연계 1.28, 인문계 1.4, 상계계 1.3 뭐 이런 식으로 훌륭하게 이제 다 뽑아내는 거죠. 자, 한양대 학종평가가 크게 보면 수상실적, 세특, 행특, 창체라고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 2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육반이에요. 그러면 세특과 행특만 갖고 평가하겠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양대에서도 틀림없이 뭐 머리 좀 싸매고 있을 텐데 면접을 도입하지 않을까. 면접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죠. 큰 4개 중에 2개를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도대체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대신하는 게 수상실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대신해 주는 게 자율활동하고 소논문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봐야 돼? 직접 질문해 봐야 돼. 그죠? 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만 봐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학생부 교과 내신만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자, 몇 등급이면 뭐 합격할 수 있나요? 이런 건데요. 이게 전형마다 대학마다 다 틀리다는 겁니다. 전형마다 대학마다 다 틀려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지원학과 관련 과목이 있어요. 지원학과 관련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국어사회는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거야. 그 전체 내신이 1.3이야. 그런데 딱 보니까 수학과학은 1.6이야. 근데 어떤 학생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똑같은 1.3인데 얘는 수학과학은 1.2고 그 다음 국어사회는 2등급 합격해요. 그럼 어느 학생을 뽑아야 되냐? 이 차이잖아요. 그러면 후자를 뽑는다니.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전공을 미리 선택하는 게 중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느 쪽에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문과이과를 갈지 어떻게 갈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어부터 과학까지 싹 다 해야 돼. 내가 어떤 쪽으로 갈지 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전부 심층 과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력을 다 향상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고1 때 내가 비로소 선택하는 거야. 아, 나는 이과계구나. 그럼 이제 국어사에 약간 내려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결정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중1, 중2 때 결정 안 된 게 고1 되면 갑자기 결정 안 됩니다. 결국은 외부 환경에서 결정이 돼요. 외부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그때의 트렌드, 지금 인기 학과가 뭐야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들 친구들 간에 들려오는 소문, 야 그쪽으로 가야 돼라는 거. 괜히 속담에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친구 따라 대학도 같이 가요. 내 친구가 옆에 있는 애들이 전부 의대를 가는 거예요. 실제 상상고가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서 보낸 애들이 작년에 13명이 그런데 12명이 의대 지원이었어요. 딱 한 명 제외한 게 우리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걔만 공학 계열이었어요. 나머지 12명 전부 의대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학원만 그랬겠냐는 거죠. 나머지 들어온 애들도 대부분 80% 이상은 의대를 생각하고 상상고를 갔을 거잖아요. 그럼 상상고로 가면 내 주위에 있는 애들이 19은 전부 의대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고3까지. 근데 나는 공학계열을 가고 싶어. 근데 자꾸 3년 동안 세뇌 교육을 받는 거야. 친구들은 기숙사예요. 기숙사. 4명 중에 3명이 의대를 간다고 계속 떠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학과 뭘 해야 된다고 뭐 얘기 난리치고 과목을 뭘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 과목을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돼. 계속 얘기하는 거야. 3년 동안 세뇌를 받고 나면
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사고의 프로세스가 그래 공학교에 가서 고생하지 말고 좀 힘들겠지만 그냥 의대 가서 편하게 살자. 뭐 얘네들이라고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보니까 이것들이 의대 간다고 난리치는데 그래 뭐 그 나도 못 이기는 차가 한번 가주지 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계속 가변적으로 흐르는데 지금 생각하는 게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이 더 객관적입니다. 그때 가면 오히려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중학생들이 왜 진로를 지금부터 선택하는 거야? 그럼 독일은 왜 초등학교 4학년 때 선택하라고 그래요? 미친 애들 아니에요? 영국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택합니다. 옛날엔 더 심해가 필기시험 봤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문대학 과정, 얘는 일반 대학 과정, 얘는 김나중, 얘는 일반적인 대학 과정. 딱 구분을 해버리잖아요.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커가지고 바꿀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커가지고 지가 자의적으로 바꾸는 건데 지금은 유전적 환경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게 거의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쪽 가고 싶은 애들은 그쪽 가는 거고 그리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전문대를 나오나 대학을 나오나 월급의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발감이 없죠. 그 다음 학벌에 대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아우 나는 전문대 의기소침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만약 이런 식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전에 벤츠에서 쌍용 자동차가 처음으로 이제 막 할 때 벤츠 엔진을 들고 왔잖아요. 그때 벤츠의 연구 기술 고문이 누구였냐면 전문대학 출신이었어요. 나이가 60이 넘어서 독일 벤츠사에서 엔지니어로 퇴직한 분인데 그분이 마스터였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65세 넘어가니까 당연히 퇴직을 했더니 극동에서 자기네들이 벤츠 엔진 만든다고 난리를 치면서 벤츠사에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 쪽에 전문가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쌍용 본사에서 딱 보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보니까 학벌을 보잖아요. 뭐 MIT나 뭐 어디나 뭐 이런 걸 줄 알았더니 에이 전문대학. 근데 박사야. 우리 카이스트나 이쪽 나온 박사급 애들이 대여섯 명이 딱 들어갔는데 얘를 못 당해요. 우리는 거기서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하기만 딴 거야. 하기만. 근데 걔는 3, 40년 동안에 벤츠 엔진만 설계하고 연구하고 디자인했어요. 벤츠에 대해서 엔진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러면 입시가 없어지지만 지금 시기에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절대 안 없습니다. 산업공상이라는 게 우리가 유구하게 5,000년을 흘러왔잖아요. 거의 신라시대부터 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꺼번에 바뀌겠어요? 우리나라 사고방식은 절대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정도원이가 경천동지라고 그러잖아요. 경천동지 할 만하게 월급 체계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자, 좀 길이 샜습니다만 교과학습 할당 세탁을 어떤 식으로 했냐 이거죠.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지금 석차등급 1학기는 3등급이고 2학기 때는 우와 1등급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장하는 거. 성장하는 거. 이게 거꾸로 돼 있으면 조금 머리 아파요. 조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탁을 할 때 어머님들이 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이거죠.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대단히 없고 누구나 다 관심이 높아요. 문제는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내가 영어를 싫어? 아니요. 나 영어 좋아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대. 그래서 구체적인 게 뭐냐면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과 억양을 구사하고 회화의 자신 있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영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영어 교과에 결론적으로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 이 학교가 혁신학교야.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세특의 정의가 뭐냐면 올해 나와 있는 매뉴얼을 보면 중고등학교 세특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한다라고 돼 있어요. 어머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시던데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세특을 기재를 안 해줘요. 그러면 요즘 불만이 많으시다 그러는데 매뉴얼상 전혀 하자 없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 학생한테 세특을 왜 쓰냐는 거예요. 세부능력 특기 사항이거든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어.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 그 다음에 얘가 학교에서 활동을 별로 열심히 안 해. 내가 뭘 써? 선생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막 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제 뭐 생기부의 창체도 없앤다고 그러지, 자소서도 없앤다고 그러지,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왔어. 안 해도 돼. 독서 최소한만 쓰고, 그 다음에 세부는 게 귀찮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다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입시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면접 위주로 가요. 그럼 선생님들이 안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고등학교에서 그걸 모르고 대학에서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 다 같은 선생님들끼리인데, 야, 너희 학교 요즘 어때? 그럼, 아, 뭐 이래. 중고등학교 같은 재단이 있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럼 뻔할 뻔쳐죠. 그러면, 아, 우리는 이제 그거 신뢰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세특에 기재가 돼 있어. 이게 대박인 거죠. 열에 한 명 정도로 세특이 기재가 되는데, 우리 애가 세특이 기재가 돼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앞으로 세특이 기재가 돼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애는 아예 세특 빠져 있어. 지금도 자세히 나이스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과목별로 다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과목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주요 과목도 아니고 체육 같은 거, 음악 같은 거, 미술 같은 거 뭐 쓰겠어요, 선생님이. 안 쓰거든요. 국제중학교가 잘하는 그걸 다 쓴다. 엄미체 다 쓴다. 드로잉에 있어서 어떤 거에 좋다. 체육에 있어서 어떤 걸 얘가 좋아하고 사회성이 어떻다. 다 쓴다라는 거죠. 그게 좋은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기저혈액이 뭐냐면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적인 특성, 학습, 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귀찮아하는 거야. 그냥 A, B, C, D, E 써. 그럼 굉장히 편하죠. A, B 딱 쓰면 끝인데 이걸 문장으로 표현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는 팀워크입니다. 학생부는 절대적으로 담당 과목 선생님,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 학생 이 세 명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학생부가 완성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삐걱삐걱거리면 뭔가 학생부가 이상해져. 그럼 이 세 명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뭐냐? 학생은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이 막 주도적으로 나가서 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이 잘하니까 거기에 대해 서포트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구나 이런 쪽으로 잘해주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 선발을 했으니까. 어렵게 들어왔잖아요. 그 자체가 학생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럼 이 학생이 전부 학생부 종합 대상이에요. 근데 일반고는 그냥 추첨해서 자기가 원해서 선택지로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진짜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내신이에요. 내신을 잘하는 학생은 내가 가고 싶다는 열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부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느껴요. 그래서 통목고와 일반고가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 틀린 겁니다. 일반고는 40명, 80명 정하잖아요. 근데 통목고는 들어올 때 자체가 어려워요. 지원해서 자기가 독서활동 만들고 생기부, 무슨 항목 만들고 다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학생부 종합에 자격이 돼요. 그래서 명덕예고는 하나고에서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이 아니라 수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 제끼자라고 얘기를 못해요. 들어온 거 자체가 얘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막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실제로 보면 한 20% 정도밖에 학생부 기재를 잘 안 해주세요. 실제적으로. 근데 하나고는 200명 전체가 다 돼서. 그러니까 일은 사실은 특목이나 정복자사고 더 많은 거예요. 걔네들이. 이게 세부는 도덕, 영어, 이제 영어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독해 능력이 뛰어나고 영어 단어 수고 어휘력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뭐야? 외국인 교사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혁신학 교사는 혁신적이죠. 그 다음에 국어 수업 시간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송명근 작가의 만남을 통해 현실을 반영한 문학의 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이런 구체적인 게 뭔가 좀 나와줘. 근데 이게 학교 시스템과 같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외국인 교사라는 게 좀 신뢰성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송명근 작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읽었잖아요. 이걸 학교에 초대를 한 거죠. 이게 학교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학교 시스템이 뭐 강서나 뭐 우리 쪽 양천에 이런 거죠. 그래 40명 80명 무조건 대상 딱 정해가지고 걔네들은 학생부 잘 기재주자. 이게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것도 시스템 일종이지만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합니다. 서울대 화학과 합격생의 세택을 보겠습니다. 이게 시종일관 바른 수업 태도로 수업에 집중하는 높은 성취 동기와 이게 이거는 지금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웬만하면 다 써요. 다 써요. 문제는 이게 중요합니다.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 기체 성질, 수용 농도를 바탕으로 해서 엔트로피가 무슨 얘기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걸 적용해서 확정시키려고 노력했대요. 화학과 교수가 보면 알겠죠. 그죠? 나는 모르겠지만. 그럼 얘가 어느 정도의 성취 수준을 갖고 있나라는 게 중요한 거야. 또 뭐냐면 화학 멘토를 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화학 멘토를 했다는 건 자기가 그만큼 딴 애들보다 우월한 입장이었다. 우월하니까 멘토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멘티가 되겠죠. 그리고 멘토를 했다는 거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자기도 잘 몰라. 근데 딴 애들보다 약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애들이 보기에는 얘가 엄청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얘한테 멘토 역할을 맡겼어요. 선생님이. 근데 사실 자기도 잘 모르거든. 그러면 얘한테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냐. 한 두세 배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이게 멘토가 좋은 점입니다. 사실은 약간 잘하는 건데 멘토 역할을 함으로써 이게 신마성이 확 깊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뻔히 아는데 애들이 자꾸 물어보네. 근데 내가 뭐 멘토라고 말만 돼 있지 물어보면 잘 몰라. 그러니까 멘토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멘토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학급 반장보다 멘토를 3년 동안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과목별로. 그럼 얘가 심화성이 어디까지 갔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대학교도 그런데. 그 다음에 화학평행단인가 뭐 이렇게 굉장히 발전이 기대된다. 항상 선생님들이 이런 걸 또 쓰시더라고요. 발전이 기대된다. 앞으로 잘할 거야. 뭐 이런 거죠. 활약성으로 태동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합격생 뭐 세특은 아무튼 저런 쪽에 구체적인 근거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부 행동 특성 종합 의견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쓰면 떨어진다. 거의 떨어진다. 보시면 정서적으로 온유하고 사고가 긍정적이라 성격이 원만함. 이게 대부분의 보편적인 노말한 학생들한테 쓰는 평가서예요. 이게 뭐냐면 애는 인간성은 좋은데 공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딱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영어 구사력이 탁월한데 부족한 과목의 보충을 위해서 보충해야 될 정도로 부족한 과목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얘 떨어진다니까 진짜 학생부만 보고 있으면. 내가 보기에도 외고 빼놓고는 별로 안 뽑을 것 같아요. 외고는 영어 구사력을 많이 보니까 그래 영어과 뭐 어느 정도 지금도 다른 수학이나 과학 열심히 하겠지? 그래 뽑아 그럴 수 있겠지만 정권 자사고를 가면 얘기가 좀 틀린 거죠. 우리가 오늘 주제가 하나고 민사고 전부 수학고등학교잖아요. 수학과학고등학교잖아요. 말만 하나고등학교지 하나과학고등학교죠. 그러니까 이런 걸 써놓으면 좋아하겠냐고요. 그럼 학교에서 보면 야, 외고로 가지. 왜 우리 학교 왔지? 성격이 명랑케어라 사교성이 좋은 거 좋은데 조선적인 것도 좋은데 왜 고집이 세서 의견 다툼이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쓰고 나니까 선생님이 좀 미안한 거야. 그러고 나서 타협도 잘해. 근데 뭘 이것만 끝내기엔 또 뭔가 부족해. 그래서 영어, 프랑스어든 다방면의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 정도 되겠다 생각. 근데 사실은 이게 외국어에는 먹혀요.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고는 안 된다. 하나고 입장에서 뭐가 답답해서 뭐가 아쉬워서 1.1대1이라는 모를까. 왜 이 학생을 뽑겠냐고요. 그죠? 절대 뽑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보나마나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빵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영어를 빼고 쓸 말이 없어. 근데 얘가 애하고 자꾸 싸워. 굉장히 짜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를 표현해주고 싶은데 확 표현하면 엄마 아빠가 이걸 나이스를 확인하면서 바로 시비 걸을 것 같으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볼 때 지금 뭐 장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돼 있지만 제가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쓴 거지만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장점을 찾으려고 절대 노력 안 합니다.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왜? 지원자 수가 많으니까. 지원자 수가 적으면 학생의 장점을 자꾸 생각해요. 그래 얘가 이러니까 우리도 뽑아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10명을 뽑는데 한 5, 60명이 온 거야. 어떻게 장점을 다 찾아요? 장점 없는 학생도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도대체 누굴 뽑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간단한 방법이 단점부터 먼저 찾는 거야. 그래 결격 사유 많은 학생들부터 하나씩 제외시켜 나갑니다. 그럼 하나고나 민사고나 이쪽 가는 학생들은 단점이 없어야 됩니다.
행터. 서울대 화학과 들어가면서. 왜 자꾸 제가 대학교 쪽을 보여주냐면 대학교 쪽에 준해서 선생님들도 씁니다. 그 정도까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자, 매일 일과 후에 1시간 전에 심학습실에 등교해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해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이런 활동이 3년 내내 이게 중요한 거예요. 3년 내내 뭐냐면 1시간 전에 등교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청소를 했다. 얼마나 좋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얘가 인간성도 좋은 거야. 근데 희생정신도 있어. 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청소를 다 해. 3년 동안. 이게 봉사활동 100시간보다 나은 거야. 진짜라면. 근데 제가 이 예를 다른 쪽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실제 이렇게 해서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딴 거 안 하고요. 수업 시간 전에 분필 털고 칠판 지우고 그 다음에 청소 이렇게 해주고 3년 내내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이 행특에 동시에 다 하죠. 그럼 이게 맞는 거잖아요. 1년만 했으면 1학년 담임만 적었고 2학년 했으면 2학년만 적었을 거죠. 1, 2, 3학년 담임이 다 적은 거야. 그럼 맞는 거죠. 그 서울대에서 합격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었다는 게 문제죠. 학업 성적도 매우 우수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뽑죠. 이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3년 내내 이어져서 청소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체력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분 정도면 청소를 막 끌고 나머지 시간을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체력 좋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운동 기능이 점차 좋아지고 거기다 그림 그리는까지 취미생활로 즐겼대요. 이게 사람이야? 뭐. 나는 이거 처음에 읽었을 때 뻥이겠지? 뻥이야, 뻥.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했을까? 3년 내내 청소하고 끝내고 나서 축구하고 그 다음에 그림 노트에 그림 그리고 왜 음악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다 음악 하나 바이올린만 딱 들어가면 얘는 완전 무게난 슈퍼맨이에요. 그런 걸 바래요. 그런 걸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시설이 잘 되는 데가 어디야? 1인 2기 활동. 이게 1인 2기거든요. 서울대가 하나고에 꽂힌 게 1인 2기를 의무적으로 다 시킨다. 거기에 꽂힌 거예요. 처음에 하나고가 첫해 졸업생 나오자마자 학종으로 해가지고 서울대 확 들어갔잖아요. 그런 학생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대부분은 공부를 했다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하나고 학생부를 딱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인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체덕지,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네 진짜. 그래 바로 이거야. 애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딴 것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고를 확 학기시키고 나니까 외대보고도 맞아. 바로 그거야. 민사고는 열받은 거죠. 왜? 우리는 그런 거 안 했나? 옛날부터 했는데. 그래서 민사고는 더 막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수시 쪽은 무조건 하나, 그 다음에 외대, 민사 이렇게 가. 아니면 민사, 외대. 하나고가 먼저 선수 쳐서 선입견을 서울대 쪽에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마케팅이 승점 효과거든요.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이런 쪽을 막 활동 영역이 들어오면 그래 하나고가 먼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고를 먼저 뽑게 돼요. 항상. 이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지금 오래 가고 있어요. 올해까지 계속 가고 있어요. 자소서는 이제 모든 항목을 전공과 진로에 서술했다. 기계항공공학부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수학과 물리, 심학습.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기 관련 학문, 자기 학문 영역, 이게 수학과 물리면 이런 쪽에 대학 연계 프로그램, R&E, 영재학과. 이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특징적이 없는 학생들은 뭐냐면 전교과목 성적이 우수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필요 없어요. 내가 기계 항공이면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역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 화학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수학적인 게 들어가요. 이 세 개가 맞물리면 얘는 그걸로서 끝나요. 그리고 나서 R&E, 영재, 그 다음에 멘토, 멘티, 장애인 봉사, 독서 이렇게 인성이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 봉사, 독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자소서 이제 조금 있어 꾸미셔야 되잖아요. 뭐 면접 때 이런 건 잘해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서 혼자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이걸 먼저 내세워야 돼요. 학생들이 만들 때
내가 학업적으로 어떤 학교에 가는데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쪽에 있어서 얼마나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 서울예고가 탑이죠. 제일 좋은 학교죠. 그 다음에 서울가고 수시 51 정시 6. 이 정시 6은 무조건 재수생이거든. 갈 수가 없죠. 서울가고에서. 수능 과목을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수생인지. 하나고 52대 3이에요. 9대 1도 넘으면 9.5대 1이에요. 용인의 예대보고는 수시 정시가 거의 6대 4로 이렇게 가죠. 대원외고도 7-3 정도 비율로 가요. 수시가 높다. 그 다음에 민족사관고 우리가는 2대 1의 비율로 들어갑니다. 2대 1의 비율로. 뭐 민사고가 요즘 추가서 저쩌고 해도 열심히 들어간다. 뭐 정원 이래봤자 16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상상고 역시 정시다. 역시 정시 딱 뒤집어지죠. 조건이. 그 다음 명덕예고가 올해 작년에 정시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정시가 들어왔죠. 왜냐하면 이제 MT 생활에 애들이 적응을 한 거예요. 첫 해 딱 기숙사를 보냈더니 애들이 MT다! 그러면서 이제 밤새도록 토론을 하면서 놀았어요.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정시는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놀아버리면 사실은 수능 잘 나오기 힘들거든요. 수시는 가능해요. 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누가 기록이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망가지진 않는데 수능은 11월 17일 날, 아니 21일 날 그때 하루 딱 시험 보는데 내가 9월부터 MT다! 그러면서 3개월을 논 거예요. 그럼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명덕예고에서 깨닫고 기숙사는 사감이 필요해. 강하게 리스트릭션을 가하고 그리고 애들이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망하겠구나라고 자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드디어 이제 실적이 나왔어요. 7명이라는 실적이 훌륭하게 나왔어요. 뭐 수시는 어차피 얘네들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영예고가 단연 돋보이고요. 그 다음에 명덕예고가 툭 튀어나온 게 제가 보기에는 예전 같으면 여기 이 자리에 대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들어온 게 뭐냐면 이제 기숙사의 이펙트가 나타나기 시작.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한영예고는 높아요? 강남이니까.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강동에 있잖아요. 이게 강남권이거든. 애들이 죽은 거야, 애들이. 우리 목동이래 봤자 명덕예고 60%밖에 안 돼요. 40%는 강서나 영등포나 금천이나 구로 쪽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강동은 100%예요. 그쪽에서 다른 지역에 목동에서 내가 한영예고 갈 거야. 1년에 내가 한 명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대일예고 가겠다는 학생들은 봐요. 근데 한영 가겠다는 애들은 없어요. 집이 역삼이나 서초 쪽에 있지 않으면 절대 한영 간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질적으로 틀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강서가 수시가 6명 나왔다고 올해 막 대대적으로 어머님들한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년 같으면 3명이었거든요. 한 6명 됐으니까 따블이 됩니다. 아, 훌륭해요. 그런데 이제 공주사대부는 이런 쪽이 더 많은데 아무튼 명덕고가 6명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정시가 마포고가 이제 적게 나와서 그런데 마포도 6명이에요. 그럼 강서고 앞단지 제일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비교적 많은 쪽에 강서와 왜? 후진 강서구라고 말하면 좀 열받으시겠지만 이게 지역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죠? 목동 학생들이 적으면 아무래도 좀 학습 분위기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정시를 7명씩 보내고 6명 갔다. 그 다음에 마포고도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정시 숫자가 명덕고보다 못해요. 그러면 마포명덕 바로 명덕예고 옆에 그랬습니다. 그럼 강서고를 보내야 되나 이쪽을 보내야 되나. 강서고 내신 경쟁 치열한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같으면 이게 남학생 학교니까 남고니까 저는 절대 강서 안 보낼 것 같아요. 절대 강서 안 보내고요. 양천이나 신목 보내든지 이과 애들 같으면 차라리 그래 내가 차를 갖고 와이프들을 발에다 주라 그러고 나는 마포나 명덕 보낼 거야. 일반고를 보낸다면 그게 더 확실한 길이에요. 지금 만일 정시가 얘네들을 재수생이 없다고 가정하면 13명이잖아요. 현역이 13명인데 영재학급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정시에서 반 정도가 재수생이니까 3명 내지 3.5잖아요. 그럼 10명 정도 잡으면 20명 영재학급 중에서 반이 서울대를 갔다는 거예요.
반이. 그럼 카이스트는 안 갔겠어요? 의대는 안 갔을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재학급 20명이 전부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카이스트, 포스텍 다 들어갔던 얘기잖아요. 100%. 그럼 나 같으면 당연히 이쪽 보내서 그래, 너 영재학급 가도록 공부 열심히 해라. 목표 지향점이 구체적이잖아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역 인재를 생각하셔야 돼요. 전국권 자사고가 그냥 막연히 좋다는 게 아니라 2021년부터 현 중3부터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부터는 권고 사항이었거든요. 권고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권고만 했지 페널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의무라는 건 뭐냐면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대학교에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대부고와 하나고를 갈까 아니면 상산이나 민사를 갈까 갈림길이 있잖아요. 의대를 생각한다면 상산이나 민사가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하나는 외대를 나오면 수도권 쪽에 의대를 가나 지방 의대를 가나 똑같아요. 그런데 상산이나 민사는 자기 지역 쪽에 의대를 가면 지역인재 전형을 적용을 받아요. 왜냐하면 졸업하는 고등학교 숫자거든요. 거기 졸업생 숫자로 지역인재를 채우기 때문에 본적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주제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 지역에 따라서 지역인재 전형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 이제 약대까지 돼요. 약대가 2022년부터 이제 학부로 애들을 뽑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한 1690명, 1700명 되고요. 정원에까지 합하면 1900명이에요. 근데 약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약대도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35개 대학에 50명 정도씩 뽑는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대학일수록 좋은 대학이에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의대 지역이 이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게 부산 지역을 가면 경상대하고 이쪽 가는데 왜 경상대는 뭐 해당이 없어요? 학생부로 뽑으니까. 그럼 이게 뭐야? 학생부 교과 성적 본다는 얘기잖아요. 내신. 그 상산에서 거의 1등급 받아야 얘네들 뽑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상산에서 1등급 받으면 솔직히 서울에 가지 이쪽 가겠어요. 예를 들면 포천에서 내가 1등급 받는데 뭐하러 이쪽으로 가요? 안 가죠. 학생부 종합을 적용했을 때 지역인지라는 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 내신이 좀 나빠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청운고, 포철고, 김천고. 포철, 김천은 경북 쪽이고요. 청운고 쪽은 부산, 경남 쪽에 의대에 적용이 됩니다. 경북대, 계명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쪽이 포철고, 김천고 쪽이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있어도 있으나 마나. 그런데 의무 적용을 받게 되면 이게 전부 종합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교과로 뽑게 되면 그러면 대학에서 보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교과로 해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뽑을 건지 그쪽에 있는 지역 일반 고등학교. 근데 내가 좀 잘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뽑고 싶으면 종합을 섞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원천적으로 맞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시로 넘기면 되잖아 그러지만 정시는 비중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그 넘길 수 있는 인이 한계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금 교과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종합으로 반 정도는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쪽은 북일고, 상산고, 강철고, 광명제철고 이쪽으로 해당이 돼요. 상산고가 왜 유리하냐면 상산고는 전남에 있는 의대 쪽, 원광대 뭐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전남대 이쪽하고 그 다음에 전북에 있는 전북대 이쪽하고 다 같이 적용이 돼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뭐 특혜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상산고는 지역이 전북 전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대 의대 지원했을 때 지역인재 전형이 해당이 돼요. 근데 애들이 안 가죠. 갔다가 나와서 다시 서울에 있는 대학 간다고 난리치고 그래. 이쪽에서는 원광대만 해도 사실 잘 가는 건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쿼터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상산고 애들을 뽑아주고 싶은데 이놈의 애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거야. 지역인지로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추세 봐서는 지원 안 할까 나도 생각합니다. 지원하겠죠. 일단 합격해놓고 나중에 다시 재수를 하든가 그러겠죠. 강원도 쪽은 더 심해요. 해당되는 학교가 민사고 딱 딸랑 하나인데 지금 이게 34명인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 문제.
그래서 어머님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민사고를 갔더니 의대를 못 들어가. 그 어머님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되면 서울대부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앙대 의대까지만 의대고 나머지는 의대가 아니야. 머릿속에. 근데 이쪽 학교에서는 아니 왜 우리 쪽에 민사고 애들이 안 오지? 그러면서 있는 거야. 그럼 민사고 애들은 내가 미쳤니? 내가 그 학교 안 가. 이렇게.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민사고 수준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민사고를 보내셔야 돼요. 그 수준 떨어진 민사고를 보내서 강원도에 있는 의대를 지원하면 100% 합격입니다. 학생부 중학부로. 강원도에서 민사고에 필적할 만한 고등학교 자체가 없어요. 과학고 이런 거. 근데 과학고는 아시다시피 의대 가는데 제한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유일한 학교 딱 하나. 민사고밖에 없어요. 근데 네임밸류 때문에 안 가려는 거죠. 내가 민사고를 나오는데 카톨릭 감동대를 간 거야. 옆에 있는 애들이 막 놀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대학교 들어가면 막 옆에 애들이 손가락질하는 쟤는 민사고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더니 겨우 온 게 우리 학교야. 막. 그런 거죠, 애들이. 이렇게. 어머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애 막 이렇게 학원에 열심히 보내고 막 쪼아가지고 애를 민사고를 보냈더니 이게 겨우 간다는 데가 카톨릭 감동대, 연대 원주, 옆에 보니까 강서구 나와서 연대 그냥 들어가던데 분과로. 우리 애는 연대 원주야? 원주를 빼시면 돼요. 나는 그 양정구 나오는 건 그런 거 봤고 연대를 애가 갔다 그러면 연대가 있더니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때 옆에 엄마가 픽픽 웃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연대 의대 갔더니 원주 막 그래서 연대 원주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걸 폄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자기 아들이 안 갔거든. 우리 아들이 갔으면 이게 얘기가 틀리지. 우리 아들은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야. 학교가 아닌 거야. 학교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학원에 이제 CNC학원을 보니까 실적이 한화고 13, 12, 외대부고 9명, 민사고 3명 갈수록 적어지죠. 그죠? 민사고는 애들이 목동에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네요. 민사고는 학교가 후졌어. 그 후진 학교에 안 가. 심포도 보는 것 같아요. 여우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포도가 높은 데 달려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너 왜 포도 안 따먹냐 그랬더니 저 포도는 씌어서 난 안 먹을 거야. 민사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 보면 좀 들어가기는 힘든데 그 다음에 또 뭐 진학 실적이 어쩌니 저쩌니 막 그런 얘기 막 나오니까 엄마들이 지레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외대부고는 올해 이제 통합전형을 하는 거죠. 자연국제 인문을 따로 뽑지 않고 아마 통합적으로 다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이나 예전에 국제계열로 관련한 학생들한테는 조금 슬픈 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추세가 잘하는 애들 전부 상위권이 이공계로 있다고 그랬죠. 그럼 면접 성적을 쭉 이렇게 1에서 10까지 쭉 하다 보면 7명까지가 자연계예요. 근데 예전에는 자연계, 국제계, 인문계 따로따로 쿼터를 다 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들하고 경쟁을 하질 않았는데 올해는 그냥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게 있습니다. 올해는 이게 틀려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 민사고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전과목은 들어가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자유학기다 뭐 자유학년이다 그래서 이게 1학년 없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2학년부터 가지 않을까. 그 대신 모든 학교들이 하나고도 그렇고 상상고도 그렇고 올해 일반고 동시 전형 일정이 이제 실시한다고 예고가 돼 있죠. 3월 말 되면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거든요. 서울시 교육청도 발표되고 경기도 교육청 다 지역 교육청별로 발표가 되는데 그럼 고입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게 윤곽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3학년 2학기까지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봐서는 민사고는 9월, 10월 되면 끝나거든요. 전형이.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나머지 학교도 10월에서 11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학기 성적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들어가봤자 2학기 중간고사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정이 12월에 일반고와 똑같이 전형이 된다면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1학년 성적은 이제 자동적으로 없어지잖아요. 상상고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게 뭐냐면 1학년 성적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2학년 1학기부터 보는데 학기 수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3학년 2학기까지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고는 올해 좋아진 게 작년에 12명 임직원 전형인데 예고에 의하면 이게 연차적으로 줄게 돼 있는데 올해가 폐지되는 해예요. 좋죠? 하나은행 계신 분 이런 불행한 일이 뭐 발표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정부니까 뭐 우리가 안 해도 쎄 그러면 또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과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서울시 지금 교육감이, 조인 교육감이 그냥 있으면 절대 승인을 안 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한 거였거든요. 연차적으로 줄여서 2019학년도에 없앤다 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속 위반이야.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12명이 일반 전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목동 쪽으로 보면 저 중에 3분의 1이 목동 분량이에요. 그럼 12명 중 3분의 1, 4명 정도가 더 목동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4명. 목동 쪽의 주요 학교가 8개 학교니까 그 다음에 0.5명씩. 보통 신선한 목동에서 세기 때문에 그쪽에 한 명씩 들고 가면 나머지는 한두 개 학교는 못 들어갈 혜택을 못 볼 가능성. 외대부고는 통합선발, 상산고는 3학년 2학기, 민사고도 3학년 2학기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대봐야 알겠죠. 근데 민사고는 이게 내신 성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경쟁률이 여기보다 떨어질 거다. 틀림없이 떨어지는데 이 외대부고와 지금 이렇게 편중이 돼 있잖아요. 국제가 제일 적고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대거 외대부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국제 인문이 같이 통합해서 선발하면 사실은 자연계가 그만큼 더 뽑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정도? 1.5배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산고는 제가 말씀대로 지역인지 진흥에 대한 메리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학생 경쟁률이 2.9이 거의 3대1에 육박을 했는데요. 여기보다는 낮아질 겁니다. 확실하게. 그 남자들은 갈수록 편해지는 것 같아요. 자연 감소되니까 한 1.5배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남녀를 이렇게 OECD 국가가 떠나서 전체 유엔국 산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남녀 평등 지수가 112위든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나는 일본을 깜짝 놀랐는 게 뭐냐면 여자 부정이 있는데 남자 평사원에게 두 손으로 술을 따라요. 거기 습관이랍니다. 거꾸로 하면 간섭이에요. 그게 간섭적으로. 거기서 너희들 왜 그러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는 안 그런 거야. 왜 예전에 뭐 커피 태워오라는 거 여직원들이 저는 기업체 있을 때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여직원들이 있잖아요. 제가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가면 여직원들이 제 책상을 닦고 있더라고요. 여직원들이. 그래서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제 책상을 닦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간섭적으로 닦는 거래요. 여직원들이. 그리고 딱 책상에 앉으면 커피를 갖다 주는 거야. 왜 갖다 주세요? 그럼 나는 송구스럽죠. 왜냐하면 그쪽은 연차수가 벌써 6년, 7년 된 거예요. 그 6, 7년 선배가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차별적이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지금 집에서 굉장히 후광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 또래들이 지금 다 엎어져 있어요. 지금 예전에 뭐 여직원들한테 커피가 아니라 집에 가서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얻고 뭐 지네들이 커피 메이커 사가지고 뭐 드랍 내리고 뭐 난리가 났어요. 내가 아침마다 와이프한테 커피 얻어먹는다는 소리 듣고 지금 전부 다 눈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나도 조만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갖다 바쳐야 된다. 근데 이게 불행스럽게 인문사회계 출신의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 기계 조작을 못하는 거예요. 원두커피가 있는데 이걸 도대체 조작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와이프가 툭 던져주는 게 막 원두 이렇게 주면 저는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물리적인 힘만 있으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TV 보면서 이것만 계속 갈면 와이프가 드랍을 해주는 거예요. 교육청은 이제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지원 경쟁률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게 이제 왜 줄어들까? 중화주의학습인데 특목고 전자고 가려면 실제로 이쪽에 있는 과정들이 잘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생기부 기재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보기에 별로 실익이 없는 거죠. 그 다음 난이도하고 선행이 없어. 그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교육과정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가는 게 맞는데 이게 훗날에 효과를 발휘해요. 언제? 고등학교 2, 3학년 대학교 가서.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올해 10월에 올해 11월에 내가 민사고를 가든지 상산고를 가든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어머님들이 물어보세요. 지금 영재교육원 다니는데 다녀야 될 거야. 말해야 돼. 그만 다니시라고. 그만큼 다녔으면 됐지 뭘. 3학년까지 뭘 다니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코앞에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도움을 못 줍니다. 생각보다.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스펙. 하나 외대보고 봉사 40시간이라고 제가 유연하게 썼지만 실제로는 60시간. 합격생들을 보면 실제 60시간. 독서는 연간식, 네, 연간. 상개념 평균 150시간 정도. 내신은 전교 최상위, 동아리는 진로 연계가 많다. 봉사도 연간 40시간. 네. 보통 하나고는 60시간 정도. 네. 예. 제일 심한 학생은 128시간.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그래서 128시간. 너는 눈만 뜨면 봉사만 했니? 뭐 이렇게 많이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40시간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최하한선이라는. 대체적으로 평균은 60시간. 1년 평균. 근데 이게 60시간 안 되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봉사하고 인성 이쪽은 제가 후순위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면접관들에게 이미지한 영향을 미쳐요. 딴 애들이 학생부를 보니까 전부 60시간, 80시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25시간을 딱 겪어봤어요. 그러면 면접관에 떠오르는 생각 두 가지. 얘는 굉장히 독특한 애구나.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네. 딴 애들이 겁나가지고 막 봉사활동 꾸밀 때 얘는 안 꾸미고 자기 고집 그대로 밀고 온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게 뭔가 나와야 돼요. 절대 25시간 했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딴 쪽에 자기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만큼 배짱 내밀었으면 뭔가 딴 쪽에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입학 면접관들이 보면 허망한 거죠. 야, 도대체 얘는 뭐야? 왜 우리 학교 지원한 거지? 그 생각을 해요. 그냥 남들이 다 지원하니까 한번 지원해봤나 보다. 그러면 가볍게 떨어뜨려야 되죠. 그냥 지원해봤으니까 우리도 그냥 한번 떨어뜨려보자. 절대 봉사 독서 적게 있다고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센터페어의 공통점, 과목별 멘토. 영어, 자유로운 의사표현. 수학과 구체적 과목의 우수성. 과학적 사실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비행기를 정밀 제작했다. 이것까지 나오더라. 비행기를 정밀 제작했다. 레고 블록을 했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세특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선생님이 쓰셨어요. 틀림없이. 얘가 과학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비행기를 정밀 제작해서 만들었대요. 내가 면접관 같으면 너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내가 꼭 면접 때 물어봐야지. 별표 막 해주면 야, 비행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니 도대체. 뭐 종이로 만들었니 뭘로 만들었니 물어봐요. 근데 특이한 건 있죠. 왜냐하면 항공우주를 하는데 내가 그걸 만들었어?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적 능력과 내신이 같이 간다는 거죠.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이거잖아요. 우리 애는 머리는 엄청 좋은데 내신이 약간 그래요. 학교 생각하는 건 지적 능력 있고 내신이에요. 절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과목별에 대한 심화성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얘가 이공계열이었는데 뭐 국어 사이를 그렇게 막 심화적으로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적 능력이 우선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온다고 생각해요. 중학교에서인데 고등학교가 아니고 모범적 인성. 그 다음에 항상 얘가 선생님이 나중에 뭐라고 쓰시냐면 얘는 앞으로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거야 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걸 씁니다. 그럼 이걸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 자기의 진로된 것을 구체적으로 선생님에게 어필을 해야 돼요.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 얘는 나중에 화학 쪽에 아니면 뭐 정치 외교학 쪽에 굉장히 훌륭한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평소에 얘가 얘기를 안 하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 쓸 말이 없잖아요. 인문계를 갈지, 그 다음 얘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계속 갈지, 안 갈지 알 수가 없죠. 어필을 하셔야 돼요. 자, 4개학교 이제 보시면 하나고는 생기부하고 면접이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고 외대부고 민사 상사는 전부 면접으로 갑니다. 면접. 조금씩 이제 틀리겠지만 이 비중이 그러니까 하나고는
다른 상계학교에 비해서 생기부 비중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고도 결국은 면접에서 좌우가 되긴 하는데 외대 민사 상사만큼은 아니에요. 외대부고 민사 상사는 진짜 거의 면접에서 좌우된다고 보시면 면접 배렸어 그러면 거의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입학신경 자체가 강남을 딱 못 박았잖아요. 20%못 넘게 딱 못 박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80%가 강북에서 뽑게 돼 있잖아요. 80% 강북에서 뽑는데 그러면 강북이라고 다 같은 강북이고 강남 20% 먼저 줬죠. 그럼 나머지 지역도 지역적으로 안배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강남을 20% 제한을 거는 바람에 하나고의 선발 방식이 자연스럽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도 제일 궁금하게 생기는 게 궁금한 점이 뭐냐면 어떻게 그 출신 학교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안배를 잘할까? 왜냐하면 목동 딱 벗어나면요. 2개 학교당 1명씩 합격이 돼요. 올해 무슨 중학교에서 1명이 나왔죠. 다음에 거의 없을 확률이 많아요. 얘가 진짜 잘하면 그 다음에 1명 뽑겠죠. 2명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연달아 2번 뽑히면 옆에 있는 학교 또 1명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일 궁금한 게 학교 출신 못 보게 돼 있거든요. 알 수도 없고. 근데 참 신기하다. 도사들만 다 모였고.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하다. 가끔가다 실수를 해서 강북 지역에 목동을 제외한 한 학교에서 2명, 3명이 붙어요. 그럼 근처 중학교는 몰살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학교다. 그 다음 문이과 융합 성향을 좋아하고요. 우리 학원에서 보면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특목과 영어 상위 레벨 애들이 대부분 다수 합격을 하더라고요. 이게 신기한 면이에요. 그 다음에 내신 최우수가 항상 행떡으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불문하고 목동도 그렇고요. 내가 내신이 굉장히 나쁘다 그러면 딴 학교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고를 생각하시면 좀 힘들어요. 하나고에서는 목동에는 그래 강남 다 좋아 다 좋아. 뭐 강남은 20% 뽑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신이 좋아야 되라고 생각해요. 중학교니까. 중학교니까. 하나고 개별 면접 문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딴 거는 그냥 이런 거고요. 수학을 인문학적 요소와 결합한 내용을 설명해봐라. 수학 공부를 엄청 왜냐하면 하나고 수학 이공계 학생들 많이 뽑는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수학에 대해 자랑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수학을 인문학적 요소와 결합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봐라. 시니컬하게 물었겠죠. 네가 그렇게 수학 잘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요. 톤이. 그 다음에 이거 생물 쪽인데 생명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니? 아니면 모든 생명의 가치는 같니? 같은가? 압력에 따른 변화 실험 어떻게 지내? 왜냐면 자기가 이제 실험한 걸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액화질소 실험은 굳이 이게 전부 개별 면접이거든요. 하나는 2년 전에 공통문항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지고 작년에 전부 또 개별 문항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정치경제를 관련해서 해봐라. 나머지는 보편적이네요. 그래서 하나고는 오리무중. 하나고는 오리무중. 면접을 썩 엑셀런트하게 잘하면 합격합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면접을 못해도 합격을 하더라.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대로 대답하면 그냥 평범하게 특별한 거 없이 그냥 평범하게 대답. 뭐 완전히 막 쫄아가지고 한마디는 못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잘하는 대답 같지 않은데 통과가 돼. 그 학생들의 생기부를 딱 보면 최우수 교과서입니다. 최우수 교과서.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선생님들, 이 3학년은 못 보니까 1학년 선생님들 공통적인 표현. 최우수, 얘는 지능적으로 탁월하고 이 분야에서 장래성이 기대되고 걔들은 면접을 어영부영,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영부영이죠. 잘하지는 못했으니까. 그래도 합격을 하더라. 목동에서. 아마 이런 식의 가면 비목동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동에서는 합격을 시킵니다. 하나고로 가는 제일 안전한 방법. 내가 모건중학교에서 최우수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모건중학교라는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월천이라는 네임 밸류 있고 목동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죠. 학교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안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보겠죠, 당연히. 선생님들이 이제 감으로 때려잡는 거죠. 아, 이렇게 쓰면 모군이야. 이렇게 쓰면 목동중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동국대 학종의 면접 문항입니다.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데 기억에 남는 책 한 권을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 쪽에 진로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그 다음 자연과학 동아리에서 가설과 실험 결과 다르게 나타나는 실험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된지 말해봐. 하나고 면접보다 수준이 낮다. 제가 보이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고를 들어가면 동국대를 안 간다. 내가 들어올 때 면접 문항보다 질이 낮아 보여. 동국대는 안 가게 돼요. 자연적으로. 저런 걸 보고 있으면 나는 이 학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학교를 가게 돼요. 자, 민사고는 국영수, 그 다음에 탐구 인성에 15분씩 오래 바뀔지 모르겠지만 영어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 오늘 있었던 일을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독해 문제. 그 다음에 수학은 정형유체를 가지고 만드는 수학 문제. 그 다음에 과학은 어떤 거냐면 물화생지 정보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질문을 하게 돼요. 국어가 좀 어렵죠. 교과서적인 질문하고 창의력 테스트 같이 나와요. 정재영의 항수 수필 다듬이 제시문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 쪽에 민사대비 국어관이 있는데 아무튼 목동 쪽에 유일하게 우리 학원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용 안 하실 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까 한 거구나. 뭐 아무튼 국어 면접을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연대국제계열 면접문항. 이게 민사고 문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민사고. 이게 그룹 A하고 그룹 B 환자 그룹을 해서 이게 생물학적인 반응이 어떤 식으로 틀린지에 대해 설명을 해봐라. 이게 국제계열 면접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런 식의 문항이 자꾸 출제될 거예요. 외대보고는 면접 난이도가 작년에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이공계열 성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공통문항이니까. 아니면 인문계열 문항 나오고 이공계열 문항 나오고 이런 식으로 두 개 나올 수도 있고요. 생기부가 중요하지만 뭐 아무튼 하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강남 쪽에서 워낙 생기부를 많이 이게 다듬어줘요. 그 다음에 용인, 강거, 분당 쪽에서 생기부를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이 높아져 있어요. 외대보고 면접관들이. 잘 돼 있는 거 자꾸 보다 보니까. 목동은 못 만들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대보고 약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목동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외대고 공통문항. 개인과 사회 간의 현상 전개 과정을 말을 해봐라. 내가 G7의 국가 정책에서 어떻게 할까? 세 가지 단체의 역할 설명하고 자연계열은 두 개의 제시문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는 제시문을 주고 가의 관점에서 나를 비교하고 나의 관점에서 가를 비교하고 이런 식의 많이. 그 다음에 이제 개별문항도 외대보고가 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해요. 국제계열에 이제 경제학과를 가겠다고 한 애가 이제 막 자화자찬을 한 거죠. 나는 이런 책 읽고 저런 책 읽고 막 그랬더니 그럼 신고준주의하고 케인스학파의 공급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가 뭘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기서 뻥 났을 것 같아요. 지금. 잘 모르거든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라서. 경희대 학종. 미국의 트럼프. 오늘을 사는 한국의 보편적 세계 시민의식의 한정을 중요한 목표로 지속적으로 세워갈지 여부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조작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 그래서 외대보고 들어간 애들이 경희대는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들어올 때보다 난이도 더 낮다고 체감적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들어올 때는 A로 들어왔는데 대학교 가는 게 B야. 그럼 절대 그 대학을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딱딱 마지노선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학 수준 밑으로 안 갈 거야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내가 고등학교 수준보다 더 못한 걸 대학에서 왜 받아요? 자기가 하나고에서 받는 교육 수준보다 대학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수하지 말라고 재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고등학교보다 수준이 낮은 대학을 제가 왜 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대 학종 활동 수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순수 학종 면접 문항입니다. 자연재해 대응하기 위해서 트위터에 올린 걸 와 이랬더니 재해 파악도가 좀 제시문의 결과 실험 결과를 파악하시오. 성공적 협업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시오. 이 문제입니다. 확률 통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없으면 연대는 못 간다.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가
계열에 상관없이 수학적인 사고력을 다 측정을 해요. 승사는 왜 안 하냐면 면접이 없거든. 그러니까 좀 측정 못하는 거고. 그 다음 경희대부터 밑으로 쭉 가면 중앙대부터는 어떤 식이냐면 이쪽 학교들은 자기 학생부 자기소개서, 학생부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면접이 잘 안 나와요. 어머님들이 내가 만약 서울대 연구대를 가고 싶다면 이런 쪽에 면접에 지금부터 익숙해져야 되는데 첫 단계가 뭐냐면 턱 먹고 가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유형의 질문에 익숙하게 됩니다. 상상고 남자는 수학과학 따로 나왔고요. 여자는 수학과학 융합형이에요. 여자는 왜 차별을 줄까? 나는 항상 궁금하겠습니다. 왜 남자는 수학과학 따로 묻고 쉽잖아요. 따로 묻고. 여자는 수학과학을 융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인간들이 미치지 않았나? 여자들은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경쟁률이 높으니까 연례적으로 보면 항상 여자가 경쟁률이 높으니까 난이도 높은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남자는 경쟁률이 적으니까 별로 안 떨어뜨렸대. 그럼 난이도가 안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은 항상 2배로 일을 더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밖에 나가서 남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집에서 청소를 2배 더 해야 되네요. 그러면 그게 습관화돼서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어. 그 와이프가 나더러 나한테는 너나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불평등하게 지금 막 흘러가고 있는. 수학과 개념파, 개별문항은 자수석 기반 심화 영역인데요. 상상고가 과거하고 민사고가 제일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학생이 원형 케이크가 있는데 수직인 방향으로 자를 수 있고 뭐 고1 과정 수열 또는 경우의 수를 활용한 그런 쪽이에요. 거기다 에너지 보충,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왜 에너지를 아껴야 될까? 어쩌고저쩌고. 핸드폰이 방전되는 에너지 변환 사례 5개. 그 다음 개별 질문에도 탄성 에너지가 가장 큰 위치, 뭐 운동 에너지가.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과학을 심층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면 면접은 깨지겠구나. 그거죠. 그럼 심층적으로 가는 게 뭐야? 고등학교의 모라생지입니다. 고등학교 모라생지죠.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보다 단계가 높거든요. 그럼 위에서 보면 이게 심층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모라생지를 선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버립니다. 중학교가 있어. 안만 파봤자 결국은 고등학교 과정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심화를 이쪽으로 다시 보는 게 더 편하게 가는 거죠. 이 학생 인성독서 잘 이것도 좀 어렵게 나와요. 이 학생. 그 다음 뭐 제시문 하나, 2개, 3개 이렇게 나왔어요. 의학은 어떻게 변할까? 뭐 이런 쪽이고요. 뭐 개별 질문은 뭐 큰 그건 없어요. 개별적이니까. 아이고. 우리 목동가는 참 좋은데 이게 잘 안 지킵니다. 그 다음에 남학생은 수학과학이 따로 나왔죠. 10개가 있고 컵 20개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ABCD가 소리 전달되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수학과학 다 해라니. 수학과학. 다 못하면 힘들어. 상상고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제일 비슷한 유형 한성 세종가고. 그래서 산삼민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한성이나 세종 쪽으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생겨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애가 과거를 포기하고 상삼민사를 갈까? 어디 쪽으로? 아니면 그냥 이공계니까 한성 세종가고를 갈까? 이 생각은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제가 뭐 면접문항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성독서 뭐 개별 CNC가 그래서 이제 수학 시스템을 조금 바꿨는데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키는 결국은 내신하고 심하구나. 왜? 하나구나 이런 부분 내신이 안 나오면 그냥 빵이야. 근데 내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얘가 K모를 한다는데 왜 중학교 수학에서 겨우 90점 맞을까? 나는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어. 100점을 맞아야지. 어머님 제가 이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경험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영어는 내가 외국에서 3년을 살다 와도 모군중학교 영어 시험 치면 90점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어 평가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거기서처럼 에세이를 써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문법적으로 막 이상한 거 끄집어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수학은 세계 공통입니다.
수학은 확실해요. 수학은 선행이 이만큼 가면 틀림없이 현행이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은 나선형 구조로 들어가요. 정수부터 시작해서 기하까지 똑같은 과정을 심화 정도만 틀리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는 거예요. 함수의 제일 끝부분이 기하 벡터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내가 한 바퀴 학생들이 막 하면 몇 바퀴 돌았어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뭐 수원을 5바퀴 그래 돌기만 하면 뭐하니 제자리로 돌면 야 돌면 올라가야지 왜 제자리 자꾸 돌아오는 거야. 중학교 나선형으로 돌면서 올라가게 됐거든요. 올라가면 내가 중3을 올라가 있으면 중1이 굉장히 쉽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학교 1학년 수학 문제에서 90점을 못 맞았다는 얘기는 모국에서 내가 스탠딩이 30% 미만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강사를 가거나 그 다음 신목을 갔을 때 내가 틀림없이 20% 안에 못 든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로 봐서 중경예시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현행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행은 현행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현행하고 선행하고 따로 있고 심화하고 개념하고 따로 있고 이런 거는 수학이 없어요. 근데 우리 쪽에 오는 학생들 보니까 모모 학원에 가서 뭐 KMO반 했을 때 근데 왜 우리 문제를 못 풀어? 나는 진짜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개념에서 수학 실력 이꼴 고교 내신이고 이게 대학을 좌우합니다. 이게 대학을 좌우해요. 그리고 심화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고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전자고를 가든 내가 거기에 대한 심화 선행이 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선대형 수학이라고 과목이 있는데 내가 선택을 못해요. 그럼 선택을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고교 프로파일링이 대학에 들어가요. 입학사정관이 그쪽 대학에서 그쪽 고등학교에서 개설하는 심화 과목, 일반 과목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선대형 수학을 선택을 했고 어떤 학생은 유기화학을 선택을 했는데 이 학생은 일반 화학과 일반 수학만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얘는 이공계열로 우리 학교로 오고 싶어요. 안 받아줍니다. 당연히 안 받죠. 내가 서울대나 연대 입장이라면. 왜 받아요, 얘는? 고교과정에 심층 과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그걸 일부러 회피했다는 얘기는 자신이 없었든지 아니면 이쪽에 전공 적합성이 안 맞든지 그런데 얘는 화학 유기공학과로 오고 싶은 거야. 안 받는 거죠, 당연히. 내가 상상고를 갔다는 얘기는 한화고를 갔다는 얘기는 내가 이공계열로 갔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심화 과목을 들을 수 있어야 한화고가 위력을 발휘하는 거야. 한화고 이렇게 좋은 과목들이 쭉 있는데 영미문학의 이해 원투 그 다음에 원어민과의 뭐 영미문학 원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과목을 하나도 선택을 안 했어. 왜? 자신이 없습니다. 내신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선택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대학 당국에서 보기에 얘가 하나고 왜 들어온 거야? 하나고 이렇게 우수한 시스템인데 이거 활용 하나도 못 하네. 그럼 우리 학교가 오나 마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일이 지금 많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학, 과학, 영어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듣기 위한 거고요. 고등학교에서 이런 걸 들으면 대학교 가서 전공의 폭은 더 넓어집니다. 그럼 대학에서 보기에는 얘는 우리가 별로 안 가르쳐도 지 혼자 잘하려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처럼 2학년 창업한다고 나가서 우리 학교의 기부금은 수십억씩 낼 수 있는 애예요. 뽑아야 돼요. 그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과 전체 레벨 체계도가 보면 간단하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초등은 중등 대비반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행 심화 약간 그다음 초등 경시 대비반 있고요. 이 초등 경시 대비반은 중등부에 올라가면 특목수와 0.1%가 나고 연결이 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만 중등은 현행 심화가 6개월 선행 보통 1년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은 반은 1년 보통 1년 6개월까지 갑니다. 목동반은 1년 6개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더 넘어가면 2년 이상을 갔을 때는 보통 2년 내지 3년인데요. 출발점이. 통목수학 전자고반이 있어요. 인사상산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0.1% 영재반, 과거반. 여기는 4명이 팀으로 움직이고요. 요 3명은 주중에 반이 있고요. 손선생 선생님만은 주말 주일에 5시간씩 하는 수업반이 있어요. 근데 요게 갭이 있잖아요. 수학은 갭이 이게 6개월, 1년인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 답답하게 얘기해요. 우리 애가 지금 현행 플러스 6개월을 하는데 딴 반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통목수학과는 보니까 2년을 해. 그럼 1년 6개월에 브랭크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 과외를 붙일까요? 타학원을 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말 주일에 저희들이 이 브릿지 집안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심화식으로 이게 개별 지도식으로 가요. 최한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수업은 한 20-30%고요. 나머지는 개별적인 질의 응답,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교재를 보고 질문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개별 심화 커리큘럼이니까 이게 학원에서 하는 일반 수업하고 약간 틀리다는 개념을 하시면 되고요. 주말 5시간, 주일 5시간. 3개월이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필요한 학생들은 이 문계열 성향의 학생들이에요. 그 중에서 그러고 나서 전자고를 가고 싶은 학생. 선행심화는 쫓아가는데 이 문계열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같은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수학을 하나 가르치면 한 0.8 정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 가서 선생님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숫자만 싹 바꾸면 나는 다른 문제라고 인식이 돼요. 나의 뇌에서는 자동적으로 이거는 틀린 문제야. 이거는 다른 유형이야. 나는 배운 적이 없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나는 생각하는 게 선생님 이거 나는 배운 적이 없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기가 찬 일이죠. 숫자만 바꾸는데 근데 이공계열 성향의 학생들은 이걸 자기가 원론적으로 다 개념에 대한 게 숙지가 돼 있어. 10개를 바꿔도 10개를 다 해요. 그 다음에 여기보다 수준이 2개 정도 더 올라가요. 애들. 그래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는 애들은 이공계열 애들은. 인문계열 애들은 하나를 가르치는데 하나를 몰라. 이게 인문계열 애들. 근데 인문계열에 갈수록 수학이 중요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인문계 애들의 장점을 이용하셔야 돼요. 인문계 애들의 장점. 암기 능력이 뛰어나고 암기에 대해서 그냥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간다. 이공계 애들은 왜 이걸 외워야 돼요? 왜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선생님들이 좀 귀찮아. 야 그냥 왜 이러면 되니까. 아니 이걸 왜 외워야 되냐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문법 할 때. 근데 인문계열 애들은 말이 없어요. 그냥 외우라 그러면 외우는 거야. 그래 이게 필요한 거구나. 어른이 필요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겠어. 당연히 외워야지 뭐. 너 이상한 애 아니야? 선생님 외우라 했는데 왜 안 외우는 거야? 수학도 그런 식으로. 그런 필요한 게 뭐냐면 절대적인 수업 시간. 학습 시간. 애들이 보편적으로 영어를 2시간 하고요. 인문계열 애들 내가 조사를 해보면 수학은 1시간을 해요. 근데 이것들이 수학을 훨씬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입되는 시간은 영어의 반밖에 투자를 안 해요. 왜? 싫으니까. 목동 강남 엄마들이 제일 강점이 뭐냐면 싫어하는 애들 억지로 붙잡고 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끝에 가면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목동 강남 지역과 비지역이 왜 차이가 나냐면 억지로 하기 싫은 걸 아쉬워하지 않는 학생 그 지역은 엄마의 기대 수준에 그대로 가요. 애들이. 기대 수준입니다. 기대 수준. 엄마가 극성이다 이런 관념이 아니고요. 엄마의 기대 수준, 아빠의 기대 수준을 학생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기를 바래. 애들이 바보가 아니겠어. 다 합니다. 우리가 굳이 꼭 서울대 연구대 가라 얘기해야 아나요? 엄마 아빠는 겉으로는 좀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래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너만 믿을 거야. 그럼 애들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게 대학 안 가는 거고 그 다음 대학을 가다가 그냥 지방대학 석당에 가는 거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엄마 아빠가 화낼 거야 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럼 애들이 생각하는 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공부하는 거의 죽음이구나. 연구되구나. 최소한 레벨이. 아니면 성사한 정도로 가야 되는 거야. 엄마의 기대 수준이 애들한테 얼마나 체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려는 학생들이 제일 비율이 높은 게 강남 목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압식 교육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기대 수준이 애들한테 얼마나 투영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움직여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포싱 하는 게 아니라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쪽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선택은 어머님들이 하시겠지만 0.1% 수학팀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과학고 전자고 뭐 이유림 그다음에 최한 스님 대한 게 많죠. 뭐 서울 가고 아예 유명한 대표 나왔다. 뭐 KMO 경시전문 서울대 컴퓨터공학 석박사 완벽하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 완벽하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결점이 있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아직 컴플리트를 못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박사학위 컴플리트하면 우리 학원 떠나서 지방대학 교수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따지 말아라, 따지 말아라. 제가 그러면. 뭐 따면 뭐해? 선생님, 내가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 뭐 따면 뭐해? 그거 그냥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있어. 막 대치경시 쪽에 있을 때 많이 조인재 강사 이번에 처음 들어서 목동 하이스트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순희 강사는 특히 이제 수능 만점 이쪽을 비추를 하셨는데 고등부 수학 굉장히 강하죠. 영재고 전자고를 담당하시는데 주말 주일.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한 상담은 특목관의 강효욱 팀장이라고 있으세요. 그쪽에 가서 본관에 전화하셔서 강효욱 팀장을 찾으시면 이쪽에 대해서 예를 들어 브릿지반부터 시작해서 특목수학관까지. 그러니까 브릿지반의 목표는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서 특목과 수학관 수준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오신 거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요. 특목 전자고 가는 데 있어서는 계열이 필요 없다. 무조건적으로 수학의 심화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내가 인문계열 언더우드 쪽 할 수 있다. 지금 기대 수준이 다 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심화를 어느 정도까지는 하셔야 된다. 계열에 상관없이. 그게 0.1% 과거 전자고 대입반수 유일음성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특징적으로 지금 조 선생님은 잘 모르겠고요. 아직 제가 수업을 못 봐서 손승재 선생, 최한 선생, 이유립 선생이 이런 식으로 해요. 정명 노트를 만들게요. 그 다음에 서술형 시험을 보고 해결력 강화를 시켜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작성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5단 노트를 작성한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애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풀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효림 선생을 대표적으로 이제 들고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어머님들이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확대되죠. 아무튼 애들이 글씨도 잘 씁니다. 나는 옛날에 저 글씨 굉장히 그냥 개판으로 쓴 것 같은데 애들이 이렇게 또릿또릿하게 써다니 제가 이제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선생님 시켜서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수학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만들고요. 과거 쪽에 가는데 그 다음에 구술 면접 동영상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민사고에서 수학을 면접을 봅니다. 수학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민사고는 판서를 해요. 칠판에 가서 연습하는 거야. 독서록을 작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판서를 해서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있게 됩니다. 이게 플립 러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자리도 조금인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